자, 디지털 마케팅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본래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축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블로그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블로그에 대한 내용들은 저기 카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어, 오늘은 이제 그 블로그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알았으니까 그 블로그를 위해서 이용하여 마케팅하는 그런 방법들 관리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실무적인 내용들을 좀 어떻게 정리할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어떤 규제에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자료를 찾다가 블로그를 하든 사업계획서를 하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든 이렇게 이걸 보고 이 표에 맞춰서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에는 좀 이것을 해주고 있어요. 다 본인이 좀 해봐야 도움이 되죠. 누구든지 이제 어떤 사업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뭐 그거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그거에 맞춰서 시작하는데 우선 음, 자 우선 이제 모바일 마케팅에 대한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이번 강의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한번 전에 한 것인데 한번 정리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나온 그대로 제가 읽을 테니까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모바일 마케팅이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모바일이라는 뜻은 우리가 유선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모바일 마케팅이라고 하죠. 모바일 영어로. 그래서 이제 모바일 배너,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에서 배너를 통해서나 또 SNS나 AR, 증강현실이죠. 일부분만 3차원 형식으로 현실적으로 보게. 그다음에 VR은 우리가 전체를 그 공간 전체를 우리 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VR이라고 하고 이는 AR. 그 어떤 부분을 사진으로 카메라로 붙이면 그게 이제 3차원 형태로 나타나고 뭐 음악이라든가 소리도 음향도 나타나고 이렇게 AR이죠. 그다음에 QR 코드, 되게 QR 코드를 요새는 이제 QR 코드를 붙이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확산되어 시장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마케팅 효과를 구성한다. 다양한 매체와 함께 마케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며 정부 속도가 확산이 매우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모바일 마케팅은 광고 효과 증대. 그러니까 어제 무슨 유튜브 보다 보니까 옛날 영화를 보니까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고 음식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뭐 넷플릭스가 있고 그런 영화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가게를 하기 위해서 광고지를 끌고 다니는 게 어떤 여자가 이제 SNS나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많이 찾아가고 그러죠. 우리가 또 그 높은 마케팅 불특정 다수에게도
이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마케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 모바일을 맞추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 바이럴 마케팅.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 얘기했죠. 바이럴 마케팅 믹스기는 서로 간에 입소문으로 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 모바일 첫 화면에 이제 선택을 해서 90% 이상 선택을 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 마케팅 중에서 젤로 관심을 갖고 처음 시작해야 될 게 블로그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도 이제 전에 강의할 때 설명을 했는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고 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활용한 마케팅은 브랜드 이미지 효과 친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홍보 효과가 높다. 블로그를 사람들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다른 뭐 유튜브나 다른 정치적인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보면은 가짜들을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블로그에서는 좀 정직하게 쓰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몰라서 좀 다르게 쓸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정직하게 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 대비에 바이럴 확산력이 크고, 바이럴 그러니까 돈이 안 들죠. 인터넷만 돼 있으면은 우리가 확장력을, 그 다음에 블로그 리뷰나 상품 소개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음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미지를 이제 그림, 사진 같은 것도 올릴 수 있으니까 효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과 방문자들을 이렇게 연결하여서 자발적으로 파급력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로그 인지도에 따른 블로그에 대한 글을 잘 쓰면은 신뢰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효과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돼요. 이제 저게 이제 블로그 다른데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거 참고로 블로그라는 것이 이미지 확산이고 자발적 파급력이 있고 신뢰도 증가하고 마케팅 효과 상승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블로그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해볼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그다음에 블로그의 특성이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까 좀 이거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 번씩 쭉 읽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블로그 특성은 검색과 인맥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채널이다. 채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 가지 중에서 SNS도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 채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자서 시작할 수 있는 1인 미디어로 접근성이 쉬워 스테디셀러처럼 꾸준하게 인기 있는 채널이다. 스테디셀러가 뭔가를 봤더니 우리가 이제 책을 막 동시에 많이 보는 거 젤로 자는 거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스테디셀러는 우리가 꾸준히 옛날부터 뭐 역사서나 뭐 성경이나 뭐 불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에 스테디셀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블로그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또 SNS의 허브이다. 콘텐츠 가공을 통해 타 SNS 배포하기에 좋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타 SNS에다가 새로 생각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블로그에 있는 다 모아놓고 거기 있는 것다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기가 좋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여러 개 블로그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내용을 보관하기가 좋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 콘텐츠 누적으로 전문성이 어필된다. 그죠?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 운영된 우량 블로그는 자산의 가치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책을 같은 거 좋은 책을 하려면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가 블로그로 쭉 써놓으면 나중에 그걸 정리해서 하나 책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글을 달아주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 글을 더 내용들을 충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종합하여 전문성 깊이 있는 글쓰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블로거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되게 보면 슈퍼블로거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주위에서 몇 명 들어봤는데 자기가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내가 특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건 일반인도 뭐 자기가 작가가 아니고 하는 건데 저 자기가 슈퍼블로거도 내가 글 쓰는 데는 자기가 슈퍼블로거는 전부 다 내가 글 쓰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 블로그를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은 블로그가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도 검색에서 노출이 가능하다. 다른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은 되게 안 봐요. 근데 블로그는 사람들이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가더라도 그 검색어가 있으면은 찾아서 활용을 많이 해요. 나도 이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되게 블로그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죠. 이제 그 다른 것들하고 차이점을 보면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만큼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융합해서 발생하기 힘들 수 있다. 이제 페이스북으로 보면은 그때 순간에 가지고 동영상이나 이렇게 돌리고 나면 다시 그거 보는 경우가 없어요. 자기 거나 이렇게 보지만 카카오 스토리도 나도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좀 하다가 안 했는데 이제 카카오 스토리도 뭐 페이스북이나 마찬가지인데 귀찮으니까 카카오 스토리 이제 안 열어놓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않고 참고를 안 해요. 근데 블로그는 우리가 쓰다 보면은 뭘 검색하고 필요할 때 보면은 정보도 좋고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 블로그는 기업의 마케팅 목표에 맞춰 카테고리를 나누고 레이아웃을 세팅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 카테고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콘텐츠가 정렬되어서 상대적으로 필요한 콘텐츠를 모아놓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날짜를 이렇게 쭉 가는데 블로그는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 저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블로그 특성들을 우리가 다른 거 블로그 막 이렇게 보고 어쩌고 이런 내용들이 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블로그 한번 지나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블로그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어 그냥 보기를 블로그에서 이제 우리가 한다면 전에 설명을 했는데 블로그 만들기, 컨셉 설정하고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키워드 설정하고 블로그를 제작을 하죠. 이 과정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동영상에 보면은 유튜브 동영상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책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 그것을 좀 종합해서 여러 가지 블로그를 머릿속으로 정리를 그럼 해서 블로그 만드는 방법이나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블로그가 만들어지면 컨텐츠를 어떤 사업하고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 방법, 오늘은 이제 활성화 방법을 하는 거 실무적으로 마케팅을 위해서 이웃 맺기, 댓글 관리, 그 다음에 효과 평가 및 분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 블로그를 사업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사업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돈이 안 들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우리가 저기 어, 일, 위에 그 순위를 높이 올릴 수도 있는 검색 순위 높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블로그 마케팅 계획서 작성, 정보 검색 비율은 콘텐츠를 활용하고 높은 콘텐츠를 활용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무료로 쉽게 발행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주제별 검색을 활용이 가능하다. 블로그 이용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갱신할 수가 있다.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부터는 여기 말하는 거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표를 작성을 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그냥 우리가 무작위로 그냥 블로그에다 글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냥 어떤 자료를 올려놓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케팅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것을 하기 전에 미리 뭘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빈 공란으로 된 거 한글 파일을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거기 사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미리 보기를 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듣고 다시 그 저기를 한번 메꿔보면 자기 사업에 맞춰서 지금 사업에 있으면 사업에 맞춰서 해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걸 해보고 이제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놨지만 사실은 해보면은 또 힘들어요. 우리가 무슨 시험 본다고 아무리 쉬운 것도 자꾸 하려면 힘들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차근차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블로그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을 잘하면 사업계획서 할 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생각이 그리고 컴퓨터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적인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공부를 이제 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해야 컴퓨터적인 생각을 하지 사람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생각이 많이 있어요. 더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내가 작성을 해봤어요. 이 표는 여러분들한테 보내주었으니까 보면은 될 것 같고. 자, 블로그 작성, 블로그 개설 계획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블로그 운영 목적 가지고 우리가 블로그 할 때 이런 거 표는 안 쓰지만 그냥 온라인 매출 향상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저는 이제 양말을 판매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블로그로 운영 목적이 써졌고 블로그 운영 목표 물론 잘 돼야겠죠. 3개월에 일반 방문자 300명, 일 방문자 100에서 200혈의 양말 판매, 이웃에 300 추가. 예?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1년에 일일 방문자예요. 1000명, 일일 1000거래에서 2000거래 판매, 이웃 1000명 증가 이런 형태로 이제 한번 쭉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제 이거 이제 사용자들이 이걸 맞춰서 목표를 세운다는 얘기죠. 이제 블로그 그냥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블로그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판매도 안 해보고 해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 벤치마킹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양말 디자인과 나눔이라는 장소 이게 블로그 여기를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 파일 보내준 거 있죠. 여기서 한번 보면은 아, 여기다가 합의를 했어요. 블로그. 이내림 지금 보이죠? 블로그? 이쪽에서 이 주소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제 뒤에서 카피를 해놔가지고 블로그가 그래도 블로그가 잘 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여기 들어가서 참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 이제 발사계라고도 써놓고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저기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메뉴 같은 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프롤로그가 있고, 프롤로그는 이거고, 처음 설명한 그 다음에 블로그. 이제 블로그에서 이 자기도 설명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여기에 오늘은 몇 명 방문하고 토탈 뭐요? 298만 방문했네요. 그러면 이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이렇게 정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쳐서 이어 추가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국내 최대 양말상의 발색에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들을 해놨죠. 그래서 되게 다 양말에 대한 블로그를 가면 좋은 게 없는데 그래도 이게 좀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효과가 활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우리가 벤치마킹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네이버.com DJ 삭스라는 거 양말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이유 이것을 왜 선정했냐 양말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이 있고 블로그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고 SNS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목 홍박의 패션 블로그 그래서 홍박팍.tstory.com 선정 이유 패션에 관한 내용 중심의 블로그고 블로그 내용의 링크와 구입 장소를 연결한다.